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4년제 미대 세라믹 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 후 앙제보자르 섬유예술전공 2학 판입학 시험을 통해 들어가 현재 촬영 중인 2014년 2월 기준 앙제보자르에서 석사 졸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프랑스 보자르 유학 중에 작은 팁들이나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콘텐츠들을 주로 제작 중인데요. 저는 많은 보자르 유학 경험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저의 영상들을 그냥 하나의 조언 또는 작은 팁 정도로만 보고 감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보자르 석사 1학년인 4학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보자르 4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는 논문의 베이스가 될 리서치 위주의 학교 생활을, 또 2학기에는 모두가 에라스무스, 즉 유럽간 교환학생 또는 인턴을 떠납니다. 오늘은 4학년 1학기에 무슨 수업을 듣고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섬유예술 전공의 석사 정식 전공명은 Art Extra입니다. 엑스트라가 뭐지 하시겠죠? 무슨 줄임말이냐면 Art Expérimentation Textile et Recherche Artistique 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고요. 전공명이 이제 길다 보니까 외부인을 만났을 때는 그냥 섬유예술 전공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제가 다닐 당시에 처음으로 개설된 학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1기 입학 겸 졸업생이거든요. 제가 2학년 학사 관련해서 영상 올린 거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학사 때 전공 테크닉 교수님이 2분 계셨어요. 이제 그중 한 분께서 저희 석사 클래스의 담당 교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은 최초의 이 석사 전공자의 제대로 된 정보가 담긴 한국어 콘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석사 2년을 했잖아요. 2년간 재학 중 유일한 한국인이었습니다. 보자르 4학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학사에서 석사로 올라갈 때 따로 뭐 시험을 보거나 인터뷰를 치러야 되냐라는 질문을 간혹 받기도 했거든요. 대체적으로 학사에서 디플롬 통과가 되면 동일 전공으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담당 교수님께서 개설된다는 정보를 먼저 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공에 적합한 학생들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서 석사를 자기 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많지는 않지만 아트에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학생들한테는 일반 아트 전공 석사를 가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무조건 100%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구나 싶긴 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학교 재량이나 교수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보자르 4학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4학년에 주된 키워드 2가지는 리서치, 휴식과 인턴입니다. 스타주라고 하죠. 1학기에는 이제 리서치를 하는 학기라고 보면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논문 지도 교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공에 비해서 학생들도 되게 많고 교수님들도 되게 많아서 학생들이 직접 원하는 교수님에게 컨택을 해서 본인의 논문 지도 교수님이 돼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봐야 돼요. 교수님마다 아예 자기는 논문 지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논문 지도를 하더라도 극소수의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들만 정원으로 받고 지도하시려는 교수님도 계셔서, 이 시기에 이제 아트 전공 석사생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트 엑스트라 같은 경우엔 적원이 적기도 하고, 제가 다닐 당시에는 이제 같은 클래스 안에 5명이 있었거든요.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 담당 논문 교수님을 아예 지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따로 컨택할 필요 없이 그분과 함께 이제 5학년까지 계속 논문을 진행했습니다. 담당 교수님과 주로 논문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보자르 시스템상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교수님과 1대1 형대부를 잡아서 논문 이야기든 작업 이야기든 꽁세이든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기에 리서치 기간 동안은 정말 다양한 교수님과 1대1 형대부를 잡아서 리서치에 대해서 조언을 듣곤 했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자기가 아트 전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트 교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영감을 받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일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장르의 교수님을 만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계속 흐시엑시 리서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4학년 1학기에는 이제 개인 작업보다는 논문가 5학년 때 베이스가 되어줄 리서치를 이제 학사 때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해야 돼요. 흐시엑시라는 거는 이게 작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5학년에 가서, 또는 논문에 들어갈 모든 내용들 에 관련된 모든 이제 정보와 지식, 그런 거를 포함한 게 다 흐식시라고 하거든요. 논문을 이제 적어야 되니까 그에 상응하는 다양하고 많은 리서치를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옷이 좀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제가 4학년 1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만 했던 양의 리서치 북이거든요. 양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좀 메인이 될 만한 이야기도 넣었고, 실제로 1학기 빌렁 때는 이제 개인 작업한 것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은 리서치 한 것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논문 리서치 기간 때는 논문을 이제 러프하게 클레들로 나열을 한다면은 다양한 단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위주로 제가 리서치를 했고요. 같은 단어 안에도 다양한 분야별로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건축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냥 아트 전공이시니까 아트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뒤로 좀 더 저의 생각적인 부분이 들어갈 때는 나와 혹시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없나라는 생각과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낸 사람도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4학년도 학사에 비해서는 수업이 되게 없는 편이긴 하지만 수업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보자르 4학년에도 역시나 이론 과목이 있어요. 이론 과목은 사실 근데 딱 크게 2개 정도밖에 없는데 하나는 이제 세미네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4, 5학년용 수업이에요.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각각 다른 세미네어들을 개설해 놓거든요. 이제 그중 원하는 교수님을 한 분 선택해서 듣는 수업이에요. 저는 2학년 학교생활 영상에서 언급했던 현대미술사 교수님이 개설하신 세미나어를 들었습니다. 세미나 수업은 각 교수님별로 테마가 완전히 다른데요. 제가 선택한 세미나어는 이포테스트 디플로마티에 관련된 거였는데 평가는 그거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하는 식으로 이제 1학기 때 평가를 받았어요. 수업도 이제 이거에 맞춰서 교수님께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여주고 이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인 체류증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와 이제 그룹으로 해서 레포트로 제출을 했고요. 2학기에는 사실 포르투갈에서 전시를 하는 게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학년들은 2학기에 학교에 없거든요. 그래서 2학기의 내용은 아마 5학년들을 위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로 매 학년마다 있는 영어 수업. 그 연도에 새로 오신 캐나다 출신의 교수님이셨는데 아예 수업이 1대1 형대부로 진행이 됐어요. 기존 작업과 최근 작업, 앞으로 할 작업에 대해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자르 이제 4학년 전공 과목, 저의 전공 섬유예술 전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제가 1기였잖아요. 그래서 현재 엑스트라 담당 교수님이 저 때랑 다르거든요. 새로 석사하실 분들은 전혀 다른 수업을 하게 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보통 아트 전공 친구들 보면은 4학년 1학기에는 전공 수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때 첫 기수니까 막 학교에서도 막 신경 쓰고 교수님도 막 이것저것 시키려고 해서 되게 바쁘게 보냈거든요. 이제 엑스트라였을 때 익스페리먼타시옹 에 텍스틸이잖아요. 이 전공을 개설하신 교수님이자 저 때 담당 교수님은 원하는 게 텍스틸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텍스타일이 꼭 전형적인 그런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나오는 텍스타일 테크닉을 구사하는 거라기보다는 텍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재료를 가지고 와서 텍스타일 테크닉처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이렇게 실험적인 거를 되게 원하시고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한국에서는 도자기 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이 전공을 추천해 주신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프레이멍따시용이 이제 키워드죠. 이 키워드에 맞춰서 크게 이제 2가지 수업이 있었습니다. 2가지 수업 다 아틀리에 누벨 마테리알리테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세라미스트 교수님에게 1대1로 따로 가서 각자 작업에 맞춰서 지도를 받는 이제 세라믹과 텍스타일을 혼합해서 작업하는 수업과 비오 마테이오라고 해서 실제로 꽤 유명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두 디자이너 분이 와서 자연 소재 또는 다양한 재료를 재활용해서 새롭게 조형물을 만드는 연구와 실험을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이 2수업에 각각 작업을 하진 않았고요. 아예 이거를 하나 통합해서 크게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원래 도자기를 하던 사람이었고 도자기 전공생일 때 이미 구워진 도자기들을
다시 재활용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폐기되는 도자기가 참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좀 아쉬워서 폐 도자기들을 재활용해서 새롭게 조형물로 재탄생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접근으로 이제 보자르네 폐 도자기들을 다 수집해서 모두 가루로 만들고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레시피를 통해 서 새롭게 모양을 잡고 조형물을 만드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평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결과물적인 것도 보여드려야 됐지만 이제 자신만의 레시피가 무엇인지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을 실험일지로 기록한 것들과 실험에서 나온 이제 샘플들도 함께 이제 발표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으로 약간 대외 활동. 첫 타라 그런지 아니면 이제 석사는 없어진지 제가 일기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학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테크닉 워크숍과 보야지 데 디수는 따로 없었었거든요. 참고로 말하는 테크닉 워크숍은 섬유공예가가 와서 본인의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워크숍이고요. 그래서 뭐 염색이라든지 아니면 루네빌 자수라든지 아니면 레이스라든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었고, 보야지 데튜드 같은 경우에는 텍스타일과 관련된 뭐 비엔날레라든지 다른 나라 학교랑 연합해가지고 같이 전시를 그 나라 가서 한다든지 이런, 그래서 보야지 데튜드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따로 없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경험인 파리 거웅팔레 에페메에서 열리는 유럽 미대 연합 전시인 유호파브리크에 참여하는 기회를 교수님께서 주셨거든요. 유호파브리크는 유럽 국가 안의 미대 중 이제 35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각각의 학교에서 온 한 300, 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강학발레 에페멜에서 4일간 오늘날의 유럽에 대한 주제로 전시를 하는 대규모의 연합 전시입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뚜르의 아트 전공 학생들과 팀으로 참여를 했고 개강부터 이제 1월까지 이 전시 준비를 위한 작업을 많이 해야 됐었고 2월에 이제 그랑팔레 FM에 4일간 이제 파리에 가서 지내면서 3일은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시설 거의 하루 종일 하고 저희 안에서 아예 닫은 채로 컨퍼런스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 날 목요일에 하루 종일 이제 외부인들한테 전시 공개를 했었습니다. 4, 5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샵 코뮤니라고 하죠. 그 제가 말했던 3개의 그 뚜르, 르망, 앙제 학교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워크샵을 들을 수 있는 그 선택의 의무가 사실 아니에요. 이제 대신에 저희는 공통 워크샵이 열리는 기간 동안은 이제 저희가 뚜르에 가서 같이 작업을 하고 뭐 뚜르 학생들이 앙제로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작업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예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작업을 넓은 전시공간에서 볼 수도 있고 내 전시를 그 공간에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이 좋은 기회가 참 영광스럽고 사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자르 4학년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학년 때 이제 본인 디플롬에 도움이 될 만한 또는 본인의 리서치와 관련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데요. 저는 지금 당장은 제 작업에 상관이 없지만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해서 제가 평소에 이제 눈여겨보던 게 아트테크였거든요. 사실 제가 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냥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걸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것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있나 하고 봤더니 코딩 수업이 있더라고요. 진짜 막 그런 공대생들이 하는 진짜 어려운 코딩은 사실 아니었고 코딩 이제 학교 애들이랑 저희 학교랑 연계된 수업이었어요. 간단한 코딩을 해서 소리를 이제 코딩별로 소리를 다르게 해서 소리를 서로 얹어가면서 소리를 만들어가는 소리 작업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코딩의 기억자도 모르는 채로 그 수업을 이제 들었는데 코딩학교 친구들은 이미 코딩을 수업으로 들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진짜 뭐 날개를 달고 막 하늘을 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코딩이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 어렵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었고 평가는 좀 재밌는 게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대에서 컴퓨터를 놓고 이제 막 코딩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면 소리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소리를 들려주는 앞에 관객들이 앉아있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고요. 수업 시간에 이제는 이제 공연에서 쓰일 코드를 짜고 공연장에서 코딩을 그 자리에서 입력해서 음악 소리를 내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듀오로 진행이 돼서 다행히 이제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 이 코딩 수업을 그래도
작년에도 들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조금 묻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들이 없었던 2학기 때는 당연히 저도 참여를 못했고 이제 클럽에서 코딩으로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선착순으로 선택한 친구들에 한해서 앙젠에 이제 뮤제가 있거든요. 뮤제드 보자인데 거기서 자기가 선정한 작품 앞에서 작품 테마의 코딩 음원 공연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수업을 들어서 제가 코딩을 막 잘하게 됐다거나 제 작업에 코딩을 이용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경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사실 4학년 2학기 부분은 왜 안 달아요? 하는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4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에라스무스나 인턴을 떠난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 때문에 인턴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예 인턴 편을 따로 영상으로 다루는 게 인턴을 구하시는 분들한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인턴 아예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학년 1학기의 석사 생활, 수업 과목들과 방식, 그리고 평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학사에 이어서 하고 싶은 분들이나 또는 석사 입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또는 보자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DM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